시간은 30분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될까요? 고관생님 반갑습니다. 대구대로 가장 높으신 우리 고관생님 119를 모셨습니다. 아마 칠산초등학교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러한 오늘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창우입니다.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 기계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실물이 제일 낫다. 감사합니다. 오늘 속도 교육 수업 나눔의 날에 제가 일단 강사를 합니다. 두 분 갈라서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부장님이 수업하시고 오시면 또 준비가 다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접합도 준비하고 끝나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람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 인과학부 정책들을 잘 공부들을 보시면은 거의 수업부장 자율참가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식사 제공도 일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간식 제공 음식 물도 하지 말고 저희들은 도저히 안 된다. 여기에 때문에 제공하겠다. 그래 됐습니다. 높으신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해서 할 때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들이 공사한다고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저희 학교는 1, 2학년은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3, 4학년은 조작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5, 6학년은 창작 활동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교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차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들입니다. 저희들 KBS에서 아마 연수를 다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저보다 나가 어린 교장선생님께서 모르겠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교장선생님께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 개념적이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 교육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B 교장선생님께서는 알고리즘 막 올라가는데 그게 뭐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C 선생님은 코딩이 뭐고, 아까 왕도 수업에 코딩 했거든요. 코딩이 뭐고, 그렇게 하시고, D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능하면 말인다. 말씀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E 선생님께서는, 그럼 앞으로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고,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해답입니다. 저희 생각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들어가신 교장선생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여러 가지 주요한 변화가 있지만 특히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고 의무 교육인데 지금 아마 2010년부터 적용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그때까지는 다 이제 알고 그다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 학교에서 3번 수업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정신은 어떻게 보시면은 대세고 프로젝트의 적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OECD에서 1997년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다가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장장 7년간 연구했던 결과가 큰 주제 3개, 작은 주제 3개, 3, 4, 5, 9, 9개를 발표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손이 2개뿐이라서 원고가 없습니다. 원고가 없기 때문에 뻑뻑거리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ECD의 그 핵심 프로젝트가 개념이 되었다. 그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공포되기 전에
유라초등학교에서 이미 그걸 몇 년 전부터 적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앞서가도 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프트웨어 교육도 아마 이러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미래 핵심 능력 중에서 가장 소프트웨어 교육과 가장 관련 깊은 이 미래 핵심 능력이거든요. 그 부분을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미래 핵심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기르고자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게 이제 차별의 교육,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왜 하는지 목적, 저희가 나오면 문제 해결 능력 요거 아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요거 하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될 이유가 지식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할 수 있는데 현대에 따른 분류를 보면 명제적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방법적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 만들어낸 지식, 명제적 지식을 너무 많이 치우쳤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제적 지식은 남나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5년간 연구했으면 몇 시간만 안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서두를 나가지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적 지식은 이제 무의 서유를 참조해야 되는 그런 방법적 지식. 우리가 노하우 말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적 지식, 절차적 지식, 이게 다 방법적 지식이 해당되고 밑에 보면 우리가 계속 요구할 때 문제 해결 학습, 발견하고 자기주도 학습 요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래? 이걸 보면은 대답이 잘 안 됩니다. 그 방법은 고등생님이 해주시면 돼요. 자, 소프트웨어 교육을 왜 하는지를 정의하면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미리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절차다. 방법과 절차, 하우가 들어가죠. 방법과 절차. 애들에게는 컴퓨터에게 시키기 위한 글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요상한 용어를 써서 방법과 절차를 아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저게 기시에 등등할 1, 2, 3 저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뭐냐면 전문성 신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셰프 두 사람이랑 대결하지 못하고 대결해서 대결하게 되면 분명히 이긴 전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긴 사람이든 전 사람이든 서로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한 거는 그게 끝나고 대회가 끝나고 나면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전 셰프가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전문성이 향상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학교 수업 현장은 어떤지는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정이라는 이것도 하나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그 다음 요거는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 연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한 20분 내로 정했습니다. 이게 내 알고리즘입니다. 연습을 짜기 위한 꼭 1, 2, 3, 4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다가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요런 공정 만드는 것도 알고리즘입니다. 요거는 이제 경매 관련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알려 주시면 되겠죠. 가장 등교하는 알고리즘. 글을 쭉 적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알고리즘이 몇 개가 될까요? 실제로 알고리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이름까지는 종류는 3개가 됩니다. 왼쪽은 글로 표현한 알고리즘,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림으로 표현한 알고리즘, 세 번째는 흐름도로 표현한 알고리즘.
다 같은 알고리즘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걸 갖고 토의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수정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학교 한번 볼까요? 학생이 만들고 있거든요. 교실 들어오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오케이. 선생님 있으면 책임진 척 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없으면 게임 즐겨요. 애들이 자기들이 표현해요. 또 하나 전신모로 갈 거예요.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빨리 먹고 한 번 더 먹고. 그 다음에 맛이 없으면 깨작깨작가 나무 쭉 하다가 버린다. 이것도 한번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코드. 알고리즘 적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절차다. 방법과 절차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살을 붙이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코딩입니다. 코딩은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혹은 기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작성하는 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거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이쪽 관심 있는 학생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5학년 수업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블록을 쌓으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상당히 좋아요.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이런 것을, 아까처럼 이렇게 C 언어처럼 코딩하는 게 아니고 블록 쌓기로 하시면 됩니다. 더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출발했을 때 10분 반복하고, 모양을 넣고 반복하고, 순차적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컴퓨터가 바로 알아들 정도 블록형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딩의 정의입니다. 기계가 알 수 있는, 기기가 알 수 있는, 이거로 변환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번, 2번, 3번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뭔가, 문제 해결력이 항상 알고리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코딩을 기계가 할 수 있는 경우를 변하는 것. 이 세 개는 꼭 기억해 주시고 사진도 촬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모해 주시고 이 세 개를 갖고 거지 해결이 다 됩니다. 선생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 꼭 몇 번 더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실산주도 너무 많은데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바탕 위에 하고 있다. 아마 오늘 교실에 보시면 알고리즘이라든지 어쨌든지 이렇게 안 붙어 있죠. 왜냐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에는 별로 안 붙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정상화다. 그 바탕 위에 왜 그러냐면 4번과 같습니다. 다른 학교도 비슷한 노력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칠산초등학교는 100시간 투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학교는 17시간 안 한다. 당연히 연구의 미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일상 교육활동을 하면서 추진하라. 그 다음에 시간 외도 달아놓고 잘 안 달더라고요. 빨리 가시고. 그러니까 배움 중심으로 활동 중심으로 하는 그런 3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부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장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국 소프트웨어 연구학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료도 만들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성과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은 우리가 수업의 전문가지만 다른 사람 보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교실 바꾸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 그런 걸 하고 일부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1학년 교실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전문가 협의회 돌아갑니다. 1학년 교실을 하고 2학년 교실을 가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 50대 선생님들이 한 40, 50대 선생님이 3분 있거든요. 계속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참 행복했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교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가장 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3대 7의 법칙이 있습니다. 3이라고 하면 들어가기 전에 학습한 거, 배우고 그다음에 현장에 들어가서 배우고 의사나 판검사라든지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더 많이 연구하고 합니다. 저희 교육계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7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늘 그냥 공부하는 자식으로 하지 않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인데 별거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현재 2019학년부터 가는데 실과에 12시간 ICT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싹 빠지고 17시간 들어갈 거거든요. 기존보다 5시간 정도 와야 합니다. 17시간 잡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흉내밖에 못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관심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없어도 알고리즘 하는 거나 절차적 사고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제국도 끄고, 그게 중요한 내용,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문자 해결, 알고리즘, 절차적 사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예시 정도, 아까 블록 언어처럼 그 정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른들은, 우리 쭉 보면은, 어른들보다 애들 훨씬 잘합니다. 아까 전에 왕기 도시에서는 이렇게 설계하는 걸 지루합니다. 컴퓨터실 갖다 놓으면 날아갑니다.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없어도 그때 컴퓨터 사고라든지 이거 잘하면 저절로 같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기초 기술 교육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생활 계획 잘 세우는 거. 결국 그게 이제 절차적 사고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알고리즘 멀리 있는 거거든요. 혹시 조금 더 한다면 얘기 잘 쓰고 일정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기 성적 기준 높이면 자동적으로 미래에 열심히 잘 살아갈 그런 학생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한 번 더 이게 마지막입니다. 속도에 우리 하는 친구들이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은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과 절차로 코딩을 끼게 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개만 아시면 최고의 교정성이 되십니다. 거기다가 살과 같은 거죠. 자, 오늘 저는 요 정도로 하고 정확하게 제가 20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학교 연구부장님께서 전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진용 선생님이 사실 건데요.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혹시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